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게시판에 궁금한 종목 남겨주신 분들 의견 잠시 보겠습니다. 5570님입니다. 서한 살펴봐달라고 하셨는데요. 매수 가격 1230원,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좀 매도를 할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할지, 오늘 4% 넘게 좀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과장님, 서한 어떻게 살펴볼까요? 서한은 지금 현재 건자재 관련된 거나 그다음 주택 관련된 건설회사, 그러니까 주택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 앞으로 향후 한 2년까지는 계속 분양 물량도 늘리고 지금 계속 공급 물량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자재 업체라든지 하다못해 페인트주 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지역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분양을 잘 하고 있고 아파트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고요. 목표가를 굳이 정하고 가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보시면서 좀 누리는 구간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또 장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 좀 지켜보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4228님인데요.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 매수 가격은 14,500원, 55% 비중 좀 많습니다. 들고 갈까요? 고민이 많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오늘 또 6%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고민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모품 관련된 것들, 이제 국내 소켓, 소켓 관련된 업체인데, 결국엔 2분기에 좀 수주가 없을 걸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이제 19,000원까지 6월 중순에 지난달에 올라왔던 이유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시안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다가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실적별로 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컨텍솔을 굳이 지금 단기로 짧게 보시거나 아니면 신용이 아닌 현금으로 사셨다라고 하면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다. 3분기부터는 어차피 러버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물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까지 떨어진 걸로 보면 오늘 또 외국인들이 수급 들어오고 하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9062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G3 BNT입니다. 16,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언제쯤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 17,000원이 넘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거든요. 지금쯤 매도해도 좋을까요?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사신 것 같고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Z3 PNT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고 글로벌리한 블록버스터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조정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박스권 뚫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안구 건조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신약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고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꺾이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렸을 때 한번 같이 밀렸다가 오히려 더 높이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비싸게 사셔서 조금 짧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이 성향이면 한 19,000원이나 2만 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양봉이 한 3일 정도 세게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5일선 밑으로 좀 밀리거나 근처에 내려오면 다시 사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또 매수를 하셨다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전략을 좀 참고하셔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G3 BNT 살펴봤고요. 게시판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3614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CJ ENM입니다. 매수 가격은 71,150원. 이고요. 51%로 비중이 다소 많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상황이 좋았네요. CJ ENM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CJ ENM은 말이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게임 사업부라든지 자회사로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넷마블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CJ ENM 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선 방송 채널들, 삼시세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으면서 계속 꾸준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 그 적자 부분이었던 사업부들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한 5만 원대를 뚫고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CJ ENM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인 구간이 사실은 조금 수익이 아주 크게 나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예, 좀 더 지켜보시고 21선 위에 안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 트라이해서 나갈 수 있다. 목표가를 정한다기보다는 계속 CJ-ENM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수급 체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한 열흘 동안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다. 예,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든든한 전략이 나왔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도 워낙 괜찮고 또 현재 또 가격대에서 다행히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체크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우선주에 대한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228님인데요. 삼성물산 우선주입니다. 52,1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4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또 20.53%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과장님, 이 종목 같은 경우 포함해서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 이후에 좀 우선주에 대한 관심 네.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삼성물산 우선주는 어떤가요? 일단은 우선주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신 분이라면 이제 팔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조금 이제 상한가 폭 커지면서 거래량이 좀 없는 주식들, 그다음에 한마디로 품절 주식이라 그러죠. 이제 주식이 많이 없어서 조금만 누가 사주면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투기성 그 수요가 좀 늘어난 것 같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기업 내용보다는 우선주다라고는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선주는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개인 투자자가 잘못 들어갔다가 한번 또 굉장히 크게 예, 기업이 이제 근본 없이 올라가면, 근거 없이 올라가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 우선주들은 기관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 예. 네. 결국에는 외국인 개인들만 떠넘겨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를 보시지 않으려면 갖고 있는 건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약간 특별한 경우고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51만 주, 그래봐야 51만 주 터진 거고 네. 오늘과 내일 정도에 만약에 막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 한번 손해 보실 상황이 아니니까 예, 좀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얼마나 장기적인 생각으로 또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익이 나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그까지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상승 관점에서 조금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은 파워 다이어트님 종목도 잠깐 볼까요? 제일모직입니다. 매수 가격은 20만 4천 원이고요. 15%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만 4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조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네요.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삼성 관련된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합병 관련돼서 지금 요즘 광고도 나올 정도로 지금 네. 삼성그룹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산된다라고 하면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라든지 삼성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그룹사가 합심해서 지금 이거를 합병을 꼭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병이 성사된다라는 가정하에 국민연금도 이제 이쪽으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합병이 될 거다라고 시장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된다라는 게 결정이 나면 아마 주식은 한 번 더 갈 것 같고요.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했을 때에 기업 가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면 조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이 성사됐을 때 그 무렵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번 살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니까 확실히 삼성 관련주들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게시판 종목 상담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앞서서 이제 중소형주의 랠리가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은 좀 시점이 아닌가라고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내일장 포함해서도 다음 주까지 어떻게 시장 포인트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건자재주가 한동안 지난주에는 굉장히 강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핀테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예전에 한참 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들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실용화되면서 뭐 다시 한번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결국에는 오늘 77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뭐 77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역시 뭐 0.7%로 다시 한번 2080대 진입하면서 여전히 좀 다시 한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대외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시장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펀드 자금들, 중소형주 펀드들이 많이 설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대급부로 지금 가치주 관련된 펀드도 설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쪽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몰리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당분간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중국 그 안에서도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네. 결국에는 뭐 엔터주도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뭐 지금 건자재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랐지만 제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분야라고 보는 거는 결국엔 두 군데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랑 결국엔 뭐 제약바이오 쪽을 보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계속 중국 투자라든지 중국이 이제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 뭐 심지어는 마이크론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뭐 빠지는 그런 현상도 나오게 됐는데, 결국엔 중국의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 관련주들은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된다. 중국발 이슈로 뭐 장비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나 뭐 원익 IPS, 뭐 OCI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DNF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에로티 베큐움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그리고 본인이 보시던 종목들 중에서 좀 성향이 맞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담아가시는 게, 일부 포트폴리오를 담아가시는 게 맞겠다 싶겠고요. 제가 아마 여기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뭐 다른 섹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은 좀 짧게 보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길게 보고 있는 게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그쪽은 당분간 뭐 지난주에서 지난주까지 해서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다시 제자리 온 뭐 주식들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뭐 조정받은 상태에서 좀 헤매고 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 뭐 바이오메드 신약 관련 대장주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나 바이넥스,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은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까지 요 5개 종목은 조금 제가 보면 지표로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엔 전 세계 인도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결국에는 아직도 바이오주들이 가고 있다. 지금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MBI 지수 보시면 주봉 차트로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진 않았지만 어제 그다음에 그저께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나스닥을 바이오 지수들이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뭐 버텨주고 있다. 다른 종목들이 빠진 거를 얘네들이 커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뭐 뉴스화되지 않고 기사화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뭐 돌다 자금이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이쪽으로 오지 않겠나. 건자재주도 지금 퍼가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장품도 높다 그래서 뭐 조정을 받고 다시 갔지만, 지금 건자재들도 비싼 거는 지금 뭐 50배, 60배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결국에는 또 자금이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업종 내에서 계속 돌지 않겠나 싶어서 반도체 쪽이랑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의 랠리 조금 더 기대해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77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 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 송금증권 이권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조금 전에 또 개장이 됐습니다. 소폭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모두 소폭 오른 구간에서 출발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7%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오른 채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될지도 함께 미국 시장 마감과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미엄 정보 상담 VVIP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